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지혁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글로벌 솔루션 팀에서 만든 그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만들기 워크숍을 바탕으로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시스템 설계를 도와드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젠 AI 같은 그런 팬시한 내용은 아닌 약간 전통적인 이제 머신러닝이니까요. 좀 이렇게 나는 저렇게 했었지, 요즘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 자료가 이제 퍼블릭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꼭 사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링크 드리면 그 링크 보시고 이제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을 POC로 많이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 프로덕션 시스템 개발도 동작의 그 목표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많이들 실패를 하시죠. 실패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프로덕션 시스템이 뭔가 잘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모델을 단순히 동작을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과제를 접는 경우도 저희도 사실 상당히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그 ML 모델의 개발은 결국에 이제 POC 모델을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에 올리고 운영하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제 좀 이런 공통적인 고객분들로부터 좀 배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도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이제 엔드 투 엔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구.글/프로드 파인더를 통해서 전체 샘플 코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 이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드 디텍션이란 주제가 게임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금융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정말 넓고 깊이가 이제 필요한 분야입니다. 오늘 이제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 이제 샘플 모델은 복잡하지 않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 과거에는 이제 룰을 이용한 시스템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 게임사에서 이제 오토 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게임의 이제 프로드 유저를 디텍션하는 케이스도 좀 있었고,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저쪽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이제 그랩 회사죠. 예, 그랩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한 이제 프로드 디텍션 방법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랩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범죄자들은 보통 이제 이런 아이디 카드나 아니면 폰, 와이파이, 딜리버드 어드레스 같은 이제 물리적인 이제 확장 불가능한 피처스를 최소화해서 이제 범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계정수나 거래수 아니면은 예약수 같은 것들을 최대화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인사이트가 당연하다라고 보이겠지만, 이런 걸 발견하는 데는 사실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계속 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ML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고, 이런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서 모델의 검출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최신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처에 대한 재검토 아니면은 알고리즘의 재검토 같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MLOps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최근에 이제 그런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 이제 외국에서 2018년도 3월에 이제 쓴 건데, ML 모델 만드는데 3주밖에 안 걸렸는데 아직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로덕션에 배포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2023년이죠. 만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MLOps 기술들이 성숙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ML 워크로드의 핵심이 이제 모델이라고들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힌트를 주는 모듈이니까요. 다만 이거는 이제 시스템과 사람이 같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연구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이 다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그 관리 부서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수많은 엔지니어링 공수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학습, 서빙, 배포,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기능들도 필요하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 릴리즈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다양한 프로세서, 방법론 그리고 시스템들이 ML 과제를 위해서도 그대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더 적은 리소스로 하게 됩니다. 더 적은 수의 엔지니어와 더 적은 수의 ML 사이언티스트들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제가 크면 클수록 거꾸로 더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마다 그리고 저 같은 발표자마다 그리고 발표 시기마다 이 솔루션이랑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변치 않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대표 방법론들을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투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결제 대행사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결제 대행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 리더가 된 것입니다. 뭐 늘 그렇듯 이제 오늘 같은 세션을 통해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제 이상한 거에 필 받아가지고 요구 사항을 이제 가져오시죠. 아 이런 최신의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인커밍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때 실시간 감지를 해서 얘는 뭐 이상해, 아 얘는 정상이야.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 결제할 때도 나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럼 이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AI까지 아키텍처를 먼저 좀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탐색을 하고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해서 MLOps까지 전체 사이클을 관리를 하게 되죠. 뭐 사실 어떤 세미나를 듣건 어떤 뭐 이런 솔루션을 소개를 받던 이 관점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 디테일에서 얼마나 이제 현업이 가진 문제점들이 고려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먼저 이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좀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이제 라이브 트랜지션 소스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결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펍섭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배치와 스트리밍으로 각각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는 이제 피처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덕션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모델의 학습과 이제 인퍼런스에 같이 활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인퍼런스 결과는 이제 모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트래킹하는데 판별이 될 것이고요. 뭐 이 전체 과정들은 이제 ML 파이프라인으로 관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라이브 시스템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날 같은 페이먼트 시스템 업자고 그 다날 플러그인이 무슨 뭐 쿠팡 같은 그런 사이트에 이제 배포가 돼서 동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수집되는 데이터는 뭐 고유한 뭐 트랜잭션 아이디 그리고 결제 시간, 뭐 고객 아이디 그리고 터미널 아이디, 요건 이제 실제 그 모듈이 배포된 사이트겠죠. 고객사 사이트 그리고 결제 금액 같은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이 전체 원천 데이터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SQL 인터페이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이제 빅쿼리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SQL은 이제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고 또 데이터 조회 및 집계에 가장 이제 쉽고 최적화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저장된 원천 데이터입니다. 뭐 운이 좋게도 이제 사내에 그 이상 감지 부서가 있어가지고 과거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이상 여부 정보들을 좀 기록해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이블 정보들이 있죠. 뭐 사실은 뭐 저희가 대부분의 고객사분들, 많은 고객사분들은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방문하면 이제 레이블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그게 뭐야? 수집한 데이터도 굉장히 적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제 성숙한 고객사 이제 다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천 데이터의 탐색 이제 EDA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민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 결국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런 게 중요하죠.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 이용해서 이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 데이터가 모델을 만드는데 적합한지 혹은 부족한 건 없는지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등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히스토그램 들여다보기도 하고 레이블이 이게 충분히 이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된 레이블인가 그런 것들도 보게 되죠. 앞선 이제 트위터에서 나는 모델 개발하는데 3주가 걸렸어라는 게 딱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크게 뭐 리그레션이나 뭐 몇 개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그런 거 몇 가지 가지고 만드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빅쿼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EDA를 직접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뭐 빅쿼리는 이제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사용자가 많아도 이제 SQL로 쉽게 데이터를 쿼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나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이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파이 같은 걸로도 쉽게 이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미싱 데이터는 없는지, 뭐 데이터 분포는 어떤지,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로 이제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뭐 앞에 뭐 예시로 있는 뭐 맵플로립이나 뭐 플로틀리, 시본 같은 것들로도 시각화 많이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도 많이 하시죠. 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뭐 전체 악기에서 보면은 이제 다음의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뭐 앞서서 저희는 이제 배치랑 스트리밍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제된 데이터들은 모두 피처 스토어로 관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이제 빅쿼리 부분으로 돌아와서 원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피처를 만들지는 상당히 많은 뭐 도메인 날러지도 필요하고 분석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뭐 지금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핵심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이제 제한된 피처들로부터 이제 프로드 디텍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피처들을 더 만들어낼 것인가, 더 넘어서는 우리가 만든 피처들이 우리 시스템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피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고객 혹은 특정 터미널에서의 뭐 지난달 이용 내역, 뭐 지난달에 뭐 평균 거래 건수 아니면은 평균 거래 금액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뭐 혹은 그거보다 좀 더 윈도우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지난 30분간의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초기 데이터셋 구성이 가능하죠. 뭐 간단하게 뭐 현재 뭐 트랜잭션 어마운트의 뭐 지난달 뭐 평균은 어떻고 지난달에 대한 뭐 평균 뭐 거래금의 트랜잭션 수 아니면 지난 30분간의 뭐 평균 거래 수 이건 특정 고객 아이디나 혹은 특정 터미널 아이디에 종속적인 거겠죠. 사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만들어낼지는 그 각 컬럼 단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좌측 3개 컬럼 같은 경우에 월 단위 집계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히스토리를 보관하는 빅쿼리를 이용을 해서 집계 로직을 수행을 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3가지 컬럼에 대해서는 30분 단위 집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빅쿼리 같은 솔루션보다는 스트리밍 솔루션인 저희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 실시간 처리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30분 단위 집계라는 게 그 30분에 한 번 집계를 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 과거 30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는 거는 사실 1초마다 매 과거 30분을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1분마다 매 30번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계산량으로 봤을 때는 DW를 이용해서 그걸 다 계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DW가 비싼 리소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들이 어떻게 시스템에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시퀀스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아케에서 보면은 이제 위와 같은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서는 일단 배치 시스템으로 빅쿼리를 통해 지난달 거래수, 평균 거래 금액 같은 피처가 생성돼서 학습에 이용되고 배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모델은 예측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실시간 트래픽에서 어떻게 예측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피처를 만들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결국 실시간 트래픽에서도 다시 그런 피처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별도의 예측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빅쿼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집계를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 그림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우리가 이런 배치 피처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은
최소 한 번 이제 쿼리를 돌아서 집계하는데 최소 수초 정도는 걸리는, 우리가 뭔가 목표로 하는 뭐 수 밀리세컨 안에 응답을 주는 그런 시스템 설계는 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별도의 이제 중간 DB를 만들고 사전에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는 형태로도 많이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뭐 흔히 이제 몽고DB 같은 거 가운데 많이 넣으시죠. 근데 당연히 이제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죠. 뭐 연산을 2번 한다거나 데이터를 중복돼서 저장한다거나 당연히 관리 코스트 더 많이 들고 엔지니어링 부하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권고드리는 거는 저희의 이제 피처 스토어라는 제품입니다. 뭐 제품이라기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플로우는 이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배치 시스템에서는 매일 월 단위 집계를 해서 피처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스트리밍 엔지니어링은 최소 초 단위 혹은 분 단위로 계속 이제 모든 유저나 모든 터미널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피처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저장된 데이터는 바로 학습에 이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실시간 인퍼런스로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도 됩니다. 데이터 중복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피처 스토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이 그림과 같이 원천 이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제 ETL을 통해서 피처 스토어로 적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DB와 소스 간의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제 원천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다 소스를 가진 부서도 다르고 그 데이터가 적재되는 프리퀀시도 다릅니다. 그런 이제 서로 다른 프리퀀시들을 어떻게 이제 로우 단위로 읽어가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공수가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피처 스토어는 이렇게 그 피처 단위로 이 컬럼 단위로 데이터를 인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프리퀀시 상관없이 본인이 생성한 데이터만 컬럼 단위로 밀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인퍼런스 할 때는 로우 단위, 테이블 단위로 읽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널값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 필로 이제 앞에 데이터가 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항상 이제 뭐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할 때 최적의 이제 골든 레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뭐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부분이 이 위에 있는 이제 드리프트 디텍션입니다. 리텐션 컨트롤이랑 드리프트라는 게 우리 운전하다 갑자기 휙 꺾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경우에 이제 데이터는 일정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학습에 이용이 되고 그 이후 데이터들은 사실 모델이 다시 학습에 이용되기 전까지 활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드래프트 디텍션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랑 신규로 적재되는 데이터 간의 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델이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모델을 만들 때 우리는 워낙 이런 이제 데이터가 계속 바뀌니까 매일같이 학습을 해야 돼라는 이제 매일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 사실 이게 매일이 되는 게 맞는지 1시간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되는 게 맞는지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힌트를 보진 않았죠. 이제 피처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에 사용된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 사이의 갭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델이 좀 올드합니다, 다시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힌트들을 좀 같이 제공을 합니다. 배치 부분을 봤으니 스트리밍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 30분 단위 집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수 있죠. 15분 단위 혹은 60분 단위로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단일 솔루션이고요. 이 데이터 플로우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이제 그 파이프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대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리퀘어먼트를 작성을 하시는데, 2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져와서 플래튼하고 뭐 머지해서 카운트해서 뭐 탑을 뽑아서 빅쿼리에 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이 인풋 데이터 양은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원하는 형태로 대그만 작성을 하면은 이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키 값의 분포를 가지고 얘가 자동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두께 그 자체를 동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그를 작성하시면 좌측 그림과 같은 이제 최적 플로우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제 하둡의 동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키 같은 게 이제 실제 이제 유저 아이디, 터미널 아이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더 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윈도우를 만들어주고 그 윈도우 내에서 이제 1초 단위, 1분 단위로 계속 실시간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네, 모델의 학습과 배포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네,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모델을 여기 세 가지 옵션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빅쿼리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버텍스 AI 플랫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ML 플랫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모델 레지스트리에는 어떤 곳에서 생성하시던 상관없이 다 저장을 하고 버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솔에서 모델 레지스트리 통해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모델을. 뭐 그중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엔드포인트입니다. 결국 모델을 세상에 배포를 하고 그 모델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프리딕션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 모델의 엔드포인트가 제공해주겠죠.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 셋을 모두 다 빅쿼리에 기록을 해서 추후 분석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요. 둘째는 이제 앞서 이제 피처 스토어에서 제공했던 드리프트 디텍션입니다. 근데 피처 스토어에는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야 되지만은 모델에서는 모델의 인퍼런스 부분에서 들락날락한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꼭 그쪽 이제 피처 스토어 통해서 다 저장하실 필요 없는 장점이 있고요. 셋째는 이제 explainable AI 기능이 이제 피처 임포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가 모델에 얼마만큼의 이제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 네 번째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이제 피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작성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 피처 임포턴스가 나오죠. 피처 5개 있으면은 1번 피처는 뭐 몇 %의 이런 이제 임포턴스가 있었고 이런 이제 가중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모델을 배포하고 쭉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우리의 데이터는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나올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한 그런 모델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의 데이터는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다 들어있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모르는 데이터가 오게 될 거고요. 이 피처 임포턴스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와서 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트렌드를 보시면 이 모델이 좀 아웃데이티드 됐구나. 최신 데이터 반영해서 다시 빌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포턴스 트렌드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프라인 부분입니다. 그 모델 학습과 배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코드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저희 큐브플로우를 이용해서 전체 MLOps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부터 학습, 모델 배포까지 관리하실 수 있고요. 뭐 앞선 이제 데이터 플로우 예시 같이 이제 파이썬이나 뭐 자바, 코드로 이제 파이프라인 정의를 하게 되고 비슷하게 태그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노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제 엣지도 이제 디파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시게 되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큐브플로우인가? 워낙 이제 파이프라인이 MLOps 솔루션들은 많아요. 근데 큐브플로우가 가진 장점이 얘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GPU 리소스를 활용하시게 되는데 GPU를 모두 다 클라우드 상에서 돌리면 사실은 엄청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해서 보통은 온프렘에 이제 GPU 클러스터도 별도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어떻게 좀 하이브리드화해서 이제 잘 오거나이즈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것인가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사인데 이 큐브플로우는 이제 모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엔소스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다 전체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MLOps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 유틸라이제이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모든 클러스터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큐브플로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한 25분 정도 정말 빠르게 바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직 A/B 테스팅 같은 뭐 다루지 못한 주제도 많습니다. 워낙 이제 뭐 커버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계속 발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공유드린 깃 리포의 최신 코드랑 그리고 관련 내역들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